백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판촉물! 고려기프트 판촉물! 이잖아. 여기저기 둘러보면 고려기프트 판촉물 이봐 저봐 모바일 쿠폰도 고려기프트. 싸네.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은 역시 거기 고려기프트잖아. 마스크가 없어도 밖에서 실컷 놀고 미세먼지 하나도 없는 날이 올 거라고 우리 아빠가 그랬어요. 아빠가 뭐 하시는데? 콘덴싱 만들어요. 콘덴싱이 옳았다.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행 2016년 금감원 공시 매출액 1위. 라면 드실래요? 얼큰얼큰 도시락 쫄깃쫄깃 맛있게 예예. 팔도팔도라면 도시락 와. 출출할 땐 도시락 어디서나 맛있게 예예. 팔도팔도라면 도시락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즐겨도 맛있는 팔도팔도라면 도시락 스타일의 핵심, 편의사양의 핵심, 트랙스의 핵심은 다 담았다. 그래서 코어 더 뉴트랙스 LT 코어 출시. 스타일 편의사양의 합리적 가격까지 이제 더 뉴트랙스를 보다 놀라운 가성비로 만나세요.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채연아, 그거 들었어? 친구야, 뭐가? 하이마트 동시 세일이 하이마트 동시 세일이? 온라인 세일과 오프라인 세일을 합쳤대. 하이마트 최초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세일. 알고 있었어? 얼마나 기다렸는데. 하이마트로 가요. 1월 5일부터 29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 문의.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오늘 한 가지 이슈 비틀어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시사계 측면 승부사 이종훈 박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뭘 비틀어볼까요? 31년 전 오늘. 31년 전 오늘. 그게 오늘이 아니고요. 예. 어제 얘기입니다. 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어제가 그 영화 1987의 주인공이기도 한 박종철 열사 31주기 기일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마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대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를 했는데 예. 발표 첫머리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31년 전 오늘. 22살 청년 박종철이 물고문을 받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네. 조국 수석은 박종철 열사의 출신 학교죠. 부산 해광고 1년 선배기도 합니다. 예. 네. 부산 출신이거든요. 조국 수석이. 사투리 쓰잖아요. 그렇습니까? 예. 저는 뭐 별로 몰라가지고 사투리를 안 쓰셔서 서울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럼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였습니까? 예, 그런 얘기죠. 이제 어저께 그 조국 수석이 이 발표 말미에 또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31년 전에 박종철 이한열의 죽음, 2015년에 백남기 죽음과 같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소중한 국민의 생명이 다시는 훼손되지 않고 나아가 이들 권력기관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하여만 그 권한이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고 권한의 운영 과정을 세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네요. 네, 좋은 얘기죠. 어떻게 재설계하겠다는 겁니까? 우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해서 안보수사처를 신설한다. 네. 검찰의 1차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한다. 그리고 검찰은 특수수사, 보강수사 같은 2차 수사권만 갖는다. 네. 고위공직자 수사는 신설공수처가 담당을 한다. 네. 그리고 경찰은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눈다. 제가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정리 정말 잘하셨네. 감사합니다. 예. 나중에 저 항우나 저 청장하고 인터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쫙 해주셔서. 기능의 전문화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정보원은 대북 또는 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 만든다. 이런 얘기고요. 사실은 뭐 이 얘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국정원 개혁 얘기 나올 때마다 했던 거 아닙니까? 어찌됐건. 네. 그리고 법무부는 탈검사화를 추진한다. 결국 이 이제 법무행정을 좀 전문화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경찰도 수사경찰과 행정경찰로 나눈다. 그렇습니다. 보통 이런 그 경찰 군인 조직은 병가가 뭐냐?
전문 보직이 뭐냐에 따라서 승진에 엄청나게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는 하겠는데 법무부 탈검사하면 검사들의 승진 문제는 어떻게 되고 공무원들은 승진에 목매달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럼 경찰관 분들의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진급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도 이제 세세히 다 나와야 되겠네요. 나눠야 되는 거죠. 네. 어쨌든 내용만 듣고 보면 경찰의 권한이 상당히 강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메가 경찰 국가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표현을 쓴 언론도 있고요. 이승만 정부 때와 같은 경찰이 그 당시 상당히 막강한 권한 행사에서 약간 부작용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상황이 또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이제 수사 지휘 권한이 이제 경찰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어제 개혁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또 이 영장 청구와 관련한 그 권한도 경찰에게도 부여하는 방안. 이거 사실은 이제 경찰 내부에서 계속 논의가 있고 조국 수석도 과거에 이런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까지 이제 확보하다 보면 권한이 이제 막강해지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검찰은 힘을 믿을 수가 없고 힘을 빼고 경찰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경찰 권한도 좀 분산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이제 있는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어제 이제 그 조국 수석이 얘기한 게 자치경찰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경찰이 있고 자치경찰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지방까지 다 포함해서 이게 단일 조직으로 돼 있잖아요. 10만여 명이 피라미드 구조로 쫙 돼 있는 거를 그러니까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게 되면 이제 적어도 광역 단위부터 이렇게 독립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게 그런데 약간 좀 불안전하다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경찰청장 또 검찰총장 투표로 뽑는 나라, 연방도 꽤 있잖아요. 또는 이제 뭐 그 일종의 민간들이 참여한 위원회 같은 데서 이제 꼭 선출하기도 하고 이런 식인데 우리는 지금 어찌됐건 경찰에 대한 인사권 자체를 대통령이 가지고 있잖아요. 자치경찰제 도입은 해놓고 그러니까 그 지역 경찰청장의 인사를 대통령이 한다면 연방제 국가의 그거하고는 상당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권한이 결국 분산 안 되는 셈이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인사권이야말로 독립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 안 그래도 저도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랬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분권 지방자치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 개헌안에도 이제 그 지방 분권 내용이 포함이 돼 있다면 사실은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검찰도 사실은 뭐 지방 검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 직선제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과감하게 그런 것까지 도입을 해야 이게 앞뒤가 맞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종훈 박사께서도 조직 생활을 해보셨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까요? 결국은 어떤 조직이든 인사와 돈이 모든 것을 인사와 예산이 지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뭐 자치경찰을 하든 뭐 특자치경찰을 하든 먼 경찰을 하든 예산이 어떻게 되고 인사권을 누가 예산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본질이죠. 뭘 자치행정제도를 어떻게 하고 검사를 없애고 뭐 이게 뭐 중요한 겁니까? 그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예고해드렸던 대로 경찰 내에서 수사권 독립에 오랫동안 나름대로의 강한 주장을 펴온 울산지방경찰청 황운하 청장과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황 청장님, 저 아시죠? 곽수정. 잘 기억이 안 나시죠? 기억납니다. 기억나시죠?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전화 연락도 못했고 그랬습니다. 글쎄 말이죠. 근데 그 YTN에 계신지 몰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청와대가 어제 그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제 원론적으로는 이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 거고요. 예. 이제 경찰을 1차적 수사기관으로 하고 네. 검찰을 2차적 보충적 수사기관으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거든요. 네네. 이것은 이제 지금까지의 형사사법 체계의 일종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즉 지금까지 이제 검찰을 우리는 수사기관으로 이렇게 인식했잖아요. 예. 검찰 하면 수사기관. 그렇죠. 검사들도 스스로 자신들을 칼이라고 뭐 칼잡이니 뭐 하면서 칼 이렇게 들먹이면서 예. 이 수사기관으로 스스로 자신들을 이렇게 불려지기를 원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어제 발표된 개혁안은 검찰은 기본적으로 기소기관으로 역할을 이제 변경시킨 거죠. 완전 제한해버렸죠. 예, 기소기관이고, 기소기관이고 예외적으로 이제 수사를 좀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이긴 한데요. 네. 그런데 이제 애초에 대통령 공약은 수사 기소의 분리였고, 네. 예, 또 이제 선진 외국 중에 영국, 미국 등은 이제 거의 완벽한 수준의 수사 기소 분리가 이루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공약대로 보면은 검사에게는 기소와 공소 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 보유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예. 예, 즉 직접 인지 수사하는 그것은 공약에는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공약 내용이 좀 후퇴된 것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할 경우에 과연 검찰 개혁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겠느냐. 네. 예, 검찰 개혁의 본질은 검찰권의 분산인데. 네. 검찰권의 분산은 그 핵심이 수사권을 떼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소권은 검찰의 고유의 권한이니까. 네네. 기소권은 검찰의 고유의 영역으로 놔두면 결국 수사권을 떼내는 것이 검찰권의 분산인데. 예. 현재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수사를 보면은 사실 고위공직자 수사하고 그다음에 이 재벌 수사, 그러니까 경제범죄 또는 기업범죄, 금융범죄 이런 거 하지 뭐 지금도 절도 잡고 폭력 잡범 잡고 이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현재도 경찰이 1차적 수사를 다 담당하고 있고 검사가 현재도 이 고위공직자 수사와 경제범죄, 금융범죄 여기에 국한해서 사실상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경제범죄, 금융범죄를 앞으로 범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권 이전과 별 다를 바 없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점이 좀 우려스럽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법을 하는 사람들은 이 단어에 상당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용어에. 예. 이 검찰이 2차적 보충적 수사 담당을 갖는다. 이게 여기에서 2차적 보충적 수사 담당이라고 하는 게 소위 말해서 최종적 수사권을 갖는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은 변화된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제 최종적인 그런 의미보다는 이제 그게 이제 2차적 보충적 수사기관이라는 것은 일본 형수법 체계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일본에서 이제 경찰을 1차적 본래적 수사기관이라고 하고 검찰을 2차적 보충적 수사기관에서 1차적 본래적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경찰은 1차적 수사기관이고 검찰은 2차적 수사기관이다. 경찰은 본래적인 수사기관이고 검찰은 보충적 수사기관이다. 이렇게 대비되는 개념이군요.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 수사는 본래 경찰의 사무라는 거죠. 수사는 본래 경찰의 사무인데 검사가 수사한 걸 넘겨받아서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소와 공소유지를 해서 검사가 이거 좀 보충해야 될 것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2차적 보충적 수사로 이렇게 대통령 공약은 그런 의미로 2차 보충적 용어를 쓴 겁니다. 그렇군요. 일본의 경찰 시스템에서 검찰과 경찰 시스템에서 따온 말씀이라는 게 이해가 되네요. 지금으로부터 36년 전 그러니까 우리 황운하 청장과 제가 한때는 잠시 교정에서 달리기 했던 그 시절에 그때 경찰대 1기가 출범했던 이유는 사실 뭐라 그럴까요? 수사권을 그때부터 가져오자는 게 취지였지 않습니까? 그죠? 뭐 이제 폭넓게 보면 이제 경찰을 민주경찰로 바꾸자 이런 게 취지였다고 봐야죠. 뭐 광의로 해석하면 그런데 그죠. 근데 지금 영화도 지금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1987 우리 사회에서 경찰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검찰이 해온 무소불위의 권위에 또는 권력에 신여노릇을 해온 그런 조직은 아닌가 이런 우려와 또 배신감이 섞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요. 그래서 경찰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인식을 경찰은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 경찰의 지난 과오에 대해서도 아주 철저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제 이 형사 사법 체계를 민주주의 원칙인 어떤 권력 분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게 바꾸는 데 있어서 경찰이 미덥지 않다는 이유로 현재의 검찰이 권한에 집중돼서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 이런 그 폐단이 생겼는데 그래서 검찰로 인해서 뭐 숱한 뭐 인권 침해가 생기고 권력 남용이 생기고 부정부패가 생겨서 여러 이제 국가적인 문제가 됐는데 그것이 지속돼야 될 만큼 경찰이 그렇게 문제가 많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는 좀 별개로 봐서 경찰도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지만 그것 때문에 검찰 개혁이 지체되거나 예컨대 그 지난번에 보니까 그 법무부 장관님이 뭐 자치경찰을 전제로 또 뭐 수사경찰 행정경찰 분리를 전제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한다든지 검찰 개혁을 함에 있어서 뭘 전제로 거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발상이라고 봅니다. 경찰이 미덥지 않으므로 경찰 개혁을 전제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 말씀이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경찰 개혁은 경찰 개혁대로 가고 검찰 개혁은 그보다 훨씬 더 우선해야 되고 훨씬 더 강도 높게 추진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검찰 개혁을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키려는 그런 어떤 그 뭐 핑계거리로 이렇게 오해될 수 있거든요. 경찰 개혁을 안 하자는 게 아니고 경찰도 자치경찰로 분권화하고 또 수사경찰, 행정경찰 분리 수준의 어떤 일반 경찰의 수사경찰에 대한 수사관여 차단 방안도 마련하고 뭐 이런 거는 마련해야죠. 그렇지만은 경찰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으니까 검찰 개혁을 좀 미루자. 이런 논리는 검찰 개혁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오해될 수 있다는 거죠. 경찰 조직 안에 계시는 분의 생각과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 많은 시민들이 경찰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사실은 같은 이렇게 페이지에 있으면은 참 그 이상 뭐 더 바랄 게 없겠습니까만은 지금 3448번님이 문자를 또 주셨어요. 경찰력이 막강해지면 1987년 공안경찰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라고 하셨고요. 또 백남기 농민 그 직사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에서 우리 경찰이 30년이 지난 세월 속에서도 전혀 근대와 현대와 또는 시대의 어떤 흐름에 동화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었단 말이죠.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결하느냐. 특히 대공수사권 문제는 더욱더 더 많은 고민들이 계신 것 같아요. 국정원보다 더 믿을 수 있겠는가 어떻습니까? 이제 대공수사권은 전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세계 어느 첩보기관, 뭐 예를 들면 CIA나 영국의 MI6나 이런 어느 기관도 수사권을 같이 보유한 국가정보기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권을 분리시키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공수사권을 현실적으로 담당할 때가 이제 경찰은 그걸 쭉 담당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찰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한편 우리 이제 남북 분단 상황에서 대공수사의 역량을 또 약화시키는 건 또 좀 무책임합니다. 그래서 대공수사의 역량이 약화되지도 말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경찰권이 비대화돼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권이 비대화되는 것도 막아야 되고 그렇게 보면은 이제 안보수사처라는 좀 그 기구를 더 가지고 경찰청 소속하에는 두되 경찰청에서 분리 운영하는 그러면은 이제 비대화 우려를 많이 좀 차단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현실적으로 과거 이제 1987에서 나왔던 것처럼 남영동 대구공무원에 있었던 것처럼 경찰이 과거 정권 안보에 앞장서면서 대공수사권을 남용한 측면이 있었죠. 이제 지금은 시대적 상황이 대공수사권을 남용할 만한 시대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은 과거의 그 경찰의 과오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해는 됩니다만은 시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좀 그렇게 과거처럼 권한 남용할 것이라는 우려는 지금은 좀 덜 하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이 한 3개 정도 더 남았는데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렸네요.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연결하도록 하고 서울 올라오시면 전화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울산지방경찰청 황운하 청장이었습니다. 7시 YTN 뉴스 듣고 3부로 오겠습니다.